엄마, 아빠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렇게 운동하고 바쁘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난 더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것 같아서 말이야. 이런 대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60대 이후의 선택은 앞으로의 20년, 아니 30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3세에서 75세라는 시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젊음으로 채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은 그저 쉬는 시기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를 활발하게 보낸 사람들은 더 나은 건강과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75세에도 새롭게 배운 기술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게 늙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75세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번역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 70세가 넘어 처음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해 80세에도 근육을 자랑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노년에 할 일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63세에서 75세 사이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7가지 비결을 통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결은 건강부터 경제적 안정, 인간관계, 정신적 성장까지 아우르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 영상은 당신이 단순히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드릴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75세 이후에도 당신은 청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과 삶의 질 유지.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곧 당신이 청춘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63세에서 75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히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피하거나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활동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활동을 늘리고 몸과 마음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건강은 노년을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매일 운동 가시고, 동네 모임도 나가시고. 아휴, 그냥 앉아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는 것 같아서.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짧게 느껴지더라. 운동한다고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젊은 사람처럼 살 순 있잖니. 내가 더 건강해야 너희한테도 덜 신경 쓰이지.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매일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관절과 근육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의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노년기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신적 활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독서, 악기 연주, 퍼즐 같은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 활력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방지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관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자연을 자주 접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생활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나이에 맞는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의 건강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이러한 실천이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건강을 지켰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와 대처법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나이 들매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감소, 의료비 증가,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간병 비용 증가, 정년 연장 및 재취업의 어려움, 무직 자녀 문제가 대표적인 위협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보험 처리되긴 했죠? 응. 보험 덕에 큰 돈은 안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자주 병원 다니면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네. 엄마가 건강하셔야 우리도 걱정 없죠. 앞으로는 아프기 전에 예방부터 잘 챙겨야 해요.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요. 그래야겠다. 내가 건강해야 너희도 덜 걱정하겠지. 첫째, 연금 감소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커질수록 노후 생활은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감소는 개인 저축과 추가적인 연금 상품 가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젊은 시기에 재정 계획을 세워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은퇴 이후에도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증가와 간병 비용은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예방 차원의 건강 검진과 일상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간병의 경우 가족 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요양시설이나 간병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은 안정적 자산 관리의 핵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리나 소유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거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정년 연장 및 재취업은 은퇴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지만 재취업 시장은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입 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직 자녀 문제는 예기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독립심과 절약 습관을 심어주고 필요하다면 가족 간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예측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 항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 항목.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63세에서 75세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 보이세요.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아빠가 요즘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거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네. 그래요? 예전엔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땐 일 핑계로 다 못했지. 이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제대로 해보려고 해. 첫째, 과거의 꿈을 회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 돈, 체력 등의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꺼내어 실행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도전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한 발씩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원천입니다. 예술, 운동, 여행 등 어떤 활동이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을 좋아한다면 동네 풍경을 찍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함께하지 못했던 활동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같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자신의 지식을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등의 활동은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일곱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그것을 실행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안정된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과 자립 품격 있는 노후의 기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자립은 노년기에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거창한 수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필요한 지출을 조정하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엄마, 요즘도 그 가게 도우러 나가세요? 은퇴하셨잖아요. 그럼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벌면 내 용돈도 되고 또 몸도 덜 굳잖니. 힘드시면 쉬셔도 되는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인생 즐기는 거지. 첫째, 경제적 안정은 철저한 재정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개인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거나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다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미를 활용한 작은 사업이나 지역사회에서 가볍게 도울 수 있는 일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매각 시기와 재투자 계획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산을 하나의 항목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재정적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이 빈번하다면 가족 간 재정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소소한 수입이라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는다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꿔 채소를 판매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간단한 활동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정 상담사나 투자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정 관리 전략을 세우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준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네 번째는 혼자 사는 노후 준비 전략 자유롭고 풍요로운 홀로서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자유로움과 독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생활 방식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지.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좋더라. 그래도 외롭진 않으세요? 그럴 땐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면 돼. 요즘엔 동네 사람들하고 더 친해졌어. 혼자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첫째, 경제적 자립은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연금과 저축, 적절한 투자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택 유지, 비용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관리하는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이 곧 삶의 중심이 됩니다. 안전하고 관리가 쉬운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이나 안전장치 설치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혼자 사는 노후의 고립감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가까운 이웃과도 소통을 늘려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취미를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하세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요리, 독서, 텃밭 가꾸기 등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기술을 활용해 생활의 질을 높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활용을 익히면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도 제공합니다. 여섯째,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작은 질병이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7째,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세요.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가벼운 산책 등은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고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한 실천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실천. 노년에도 새로운 꿈을 꾸다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나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데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만들 기회입니다. 엄마, 요즘 무슨 수업 들으러 다니세요? 그림 배우신다고 했죠? 응. 맞아. 젊었을 때 미술 배우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지금이라도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 나이라니. 아직 나한테는 하고 싶은 게 많아.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 첫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은퇴 후에는 잃어버렸던 꿈이나 미뤄둔 계획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작은 사업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도전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둘째, 자기 개발을 지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지역 도서관의 강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은 노년의 자기 개발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단순히 배움의 즐거움을 넘어서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찾으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배움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넷째,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여행이나 취미 활동처럼 큰 계획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작은 활동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 일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이 시기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경험을 나누세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청소년을 멘토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의적인 활동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실천은 단순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비결을 연결해 노년의 청춘을 완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6번째는 노년의 청춘을 완성하는 연결고리. 균형 잡힌 삶 만들기입니다. 노년에도 청춘을 유지하려면 삶의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좀 쉬셔도 될 텐데요. 바쁘긴 하지만 이게 내 삶을 채워주는 일이야.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하니까 하루하루가 부족해.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 페이스가 딱 좋아. 이게 내가 찾은 노년의 청춘이야. 첫째, 시간 관리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하루를 계획적으로 나누어 운동, 학습, 취미, 휴식 등을 골고루 포함시켜 보세요. 지나치게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재정적 안정 등 각자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세요. 거주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하고 가까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며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성장은 삶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드세요. 하루 일과의 리듬을 정해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안정됩니다. 아침 산책, 점심 후 독서, 저녁 명상처럼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섯째,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는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활발할수록 외로움을 느낄 틈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일곱째, 지나온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기보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은 단순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비결을 연결해 이제 당신만의 노년 청춘을 완성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교훈과 정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마주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청춘의 시작, 당신의 삶을 빛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비결은 단순히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전히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63세에서 75세라는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빛나게 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이 모든 노력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청춘처럼 만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당신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자신을 만나보세요. 노년의 삶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청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동기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해 주세요. 이제 당신만의 청춘을 시작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